이모년의 범죄는요, 바로 사도세자 처분에 홍봉안이 앞장섰다는 거였습니다. 맞다. 그 대처분할 때 가만히 있었잖아요. 가만히 있었잖아. 심지어는요, 사도세자가 갇혀 죽은 뒤주를 들인 사람이 해경궁 홍씨의 아버지 홍봉안이다. 그러니 반드시 홍봉안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뒤주까지 드렸어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시 영의정으로서 홍봉안은 영조의 대처분 결정이 어떻게 자기가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영조가 내리는 명령 하나하나를 신하들에게 전달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상황으로 볼 때 홍봉안이 적극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당정이 심할 때니까 저런 비난을 받을 충분한 구실을 제공한 건 맞죠. 물론 사도세자의 처분을 명한 건 영조였지만 신하들이 조선의 국왕이었던 영조의 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없죠. 영조를 탓할 수 없으니 그 죄를 홍씨 가문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거죠. 자, 그렇게 외할아버지 홍봉안을 저격하는 상소를 본 정조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이모년의 기록은 이미 영조대에 많이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록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애매한데. 죄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외할아버지를 처벌하는 건 정조 입장에서도 여러모로 부담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을 거듭하던 정조.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정조는요, 외할아버지 홍봉안을 직접 처벌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피했지만 집안에 드리워진 혐의, 사도세자를 죽인 주범이란 혐의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문을 향한 계속되는 공격에 홍봉안은 결국 조정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 정조가 이제 왕인데 외할아버지를 완벽하게 변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걸까요? 정말로 외할아버지를 변호하고 싶었다면 변호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정조의 마음이겠죠. 정조는 홍봉안이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가 위기에 처하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영조를 따라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데 음으로 양으로 동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가에 대해서는 뭔가 애증 관계도 아니고 증오심이라거나 우문덩어리 이런 식으로 마음이 아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즉 정조가 외할아버지 홍봉안을 처벌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정치적으로는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해경궁 홍씨는 원통한 마음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알아눕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홍봉안을 저격하는 상소가 올라오고 1년 뒤인 1777년 8월 해경궁 홍씨의 간담을 또 한 번 서늘하게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해경궁 홍씨의 아들 정조를 누군가 암살하려 했다는 겁니다. 아니요. 맞습니다. 과연 정조를 암살하려 한 인물 누구일까요? 정조 암살 영모 사건의 주범들은 곧 체포되어 신문을 받죠. 저들이 자복할 때까지 형신을 시작하시오. 그런데 영모 사건의 주범들을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절대 나와선 안 될 이름이 나오고 맙니다. 바로 홍낙임. 홍낙임은요, 해경궁 홍씨의 친동생이었습니다. 동생. 그러니까 외삼촌이 조카를 암살을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겁니다. 영모 사건의 주범들은요,
해경궁 홍씨의 동생 홍낙임과 함께 정조의 배다른 동생인 은전군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얼마 후 삼촌이 조카 앞에 산발한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된 겁니다. 와. 교수님, 해경궁 홍씨의 동생이 진짜 정조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정조의 암살 기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과연 홍낙임이 직접 그렇게 했겠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릴 때 정조와 홍낙임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개인적인 서신도 주고받았다는 기록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홍낙임 입장에서 볼 때 반대파들에 의해서 그렇게 정쟁에 휩쓸려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정조가 직접 외삼촌 홍낙임을 신문한 뒤 내린 최종 판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배. 정조의 최종 판결 한번 보시죠. 전하, 이는 천부당 만부당하신 처사이옵니다. 어찌하여 증언도 없이 수사를 중단하겠다 말씀하시옵니까? 정조의 최종 판결은 무죄. 오. 영모의 직무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홍보관에 이어 친동생 홍낙임까지 고난을 겪는 상황. 사도세자와 가까이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가문 자체가 혹독한 대우를 받게 된 겁니다. 와. 이후 해경궁 홍씨의 동생들은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 칩거하듯 지내야만 했습니다. 해경궁 씨는 처음 딱 영조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까지만 정말 행복했던 것 같고 너무 좀 불행한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이때 해경궁 홍씨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집안은 일이 되었다. 생각할수록 내 몸이 없어져 불효를 사죄하고자 하였다. 해경궁 홍씨는 집안에 닥친 불행이 모두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세자빈이 되면서 집안에 불행이 닥쳤으니 내가 없어져야 우리 집안에 닥친 불행이 끝난다.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해경궁 홍씨는 슬픔을 감춘 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해경궁 홍씨의 삶에 한 줄기 희망이 피어납니다. 1795년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 홍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거든요. 정조가 해경궁 홍씨에게 한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조는 자신의 아들 순조가 15살이 되면 왕위를 물려줄 거고 이때에 맞춰 해경궁 홍씨 친정에 쏟아졌던 여러 가지 혐의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 자기 말고 자기 아들 때. 네, 이야. 공식적인 죄목이 없어도 여전히 조정의 많은 신하들은 해경궁 홍씨의 친정을 곱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해경궁 홍씨가 꼭 풀고 싶었던 친정의 억울함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영조의 편을 든 게 아니다. 그렇죠. 내 남편 사도세자의 죽음은 우리 집안과는 관련 없는 일이다. 해경궁 홍씨는요, 땅에 떨어진 집안의 명예만큼은 꼭 회복되길 바란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왕 딱 이 자리에 있을 때 바로 딱 해주면 되는데 왜 안 시켜주는 거죠? 사실 어머니의 친정집인 홍씨 집안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견제를 한 건 정조 자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조는 아직까지도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기에는 앙금이 남아있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아들인 당사자가 아닌 순조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겠다. 그런 정치적 보관이 깔린 거죠. 그렇게
친정이 억울함을 풀 날만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던 해경궁 홍씨. 그런데 갑자기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들을 먼저 여인 슬픔을 당하시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혹독한 원통함이 심하여 거의 보존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1800년 6월 재위 24년 만에 해경궁 홍씨의 아들 정조가 돌연 사망하고 만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 해경궁 홍씨에게는요, 슬픔과 함께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해경궁 홍씨가 손꼽아 기다리던 그 약속, 친정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아들이 먼저 떠나버린 상황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아들 정조가 한 약속을 손자 순조가 알 수 있었을까? 아, 그러네. 하지만 순조는 해경궁 홍씨와 정조가 했던 약속을 모르는 상황. 몰라. 자, 이대로라면요, 해경궁 홍씨의 친정 사람들은 복권은커녕 영영 숨죽인 채 살아갈 처지였던 것이죠. 그리고 손자 순조가 즉위하면서 해경궁 홍씨 집안에 또 한 번 엄청난 위기가 닥쳐옵니다. 흉악한 무리들이 때를 얻었다며 돌아가신 임금의 어미를 이리 핍박하였다. 흉악한 무리들이 정조가 죽자 정조의 어머니인 자신의 친정을 모함하고 핍박했다는 겁니다. 와, 최악의 상황 같은데. 그렇죠. 이때 홍씨 집안을 공격하는 데 앞장선 인물 누구였을까요? 바로 10살 어린 시어머니 정순 왕후였습니다. 아, 그 정순 왕후요? 왜요?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11살의 어린 순조를 대신해 정순 왕후가 수렴 청정을 시작했거든요. 맞아. 그런데 그 정순 왕후도 해경궁 홍씨의 친정과 적대적인 세력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정순 왕후가 수렴 청정을 시작한 뒤 홍낙임이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를 들어서 제주도로 유배 보낸 뒤 죽이기까지 합니다. 참 진짜. 사실 홍낙임에게는 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없던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운 겁니다. 또 한 번 홍씨 집안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만 거죠. 아이고. 자, 그렇다면 이때 남은 해경궁 홍씨의 유일한 희망은 누구였을까? 해경궁 홍씨에게 남은 희망이라고는 유일한 핏줄인 손자 순조뿐이었습니다. 친정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손자인 순조가 이뤄주길 바랐던 것이죠. 자, 그렇게 아들 정조가 죽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순조는 사도세자 죽음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해경궁 홍씨의 친정아버지 홍봉안의 묘를 찾습니다. 왜죠? 자, 그리고요, 손자 순조가 제사를 지냅니다. 이거는요, 홍봉안이 사도세자의 죽음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선언과도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요, 순조는 죄인의 명단이 적힌 문서에서도요, 홍낙임의 이름을 삭제하라 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손자 순조가 이런 명령을 내린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해경궁 홍씨의 비책 때문이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손자 순조가 친정을 시작하면 할머니인 자신의 한을 풀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경궁 홍씨의 친정에 들어진 혐의를 풀기 위해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한 제대로 된 정보였죠. 자, 그래서 해경궁 홍씨는요, 환갑을 맞은 1795년부터 70세가 되던 해까지 10년 동안 4차례에 걸쳐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글을 남깁니다. 이 기록이 바로 한중록인 겁니다. 아, 아까 처음에 처음 나왔던 그 나왔던 책. 것들. 결국 해경궁 홍씨의 회고록을 통해서 순조가 이모년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할머니 해경궁 홍씨의 친정에 닥친 여러 억울한 혐의들을 모두 풀어준 겁니다. 와, 통했다. 이 모든 것은 해경궁 홍씨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으로 써낸 한중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한중록이 해경궁 홍씨 집안을 위한 책인 거죠? 그런 취지가 강하게 들어있죠. 이 한중록에서는 뭐냐면은 자기 친아들인 정조가 그렇게 지우고자 했던, 예를 들어서 사도세자의 그 광증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세자는 사실 죽을 만했다. 그러므로 우리 홍씨 집안은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이런 논리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죠. 해경궁 홍씨는 친정의 억울함을 풀어준 손자 순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상, 이제야 할미가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겠소이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해경궁 홍씨는 그의 자신의 한을 모두 풀었다는 듯 자신이 오랫동안 살던 창경궁에서 눈을 감습니다.